오늘의 관심 종목 네이버, 삼성 SDS 두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앤트맨입니다. 오늘은 대형주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대형주 중에서도 바닥을 다지면서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종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네이버인데요. 네이버는 모든 사람들이 아시는 종목이죠. 국내 IT 기업 중에서도 거의 공용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오늘 주가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4% 정도 상승을 하면서 네이버가 그동안 굉장히 힘없이 주가가 밑으로 흘렀는데 최저점이었던 15만 5천 원을 바닥을 찍고 주가가 위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추세를 보시면은 추세의 기본적인 특징이 보이죠. 주가가 이제 상승하려고 하는 그런 종목의 기본적인 특징 첫 번째가 주가의 저점이 지속적으로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직전에 최저점을 이탈하지 않는 전제 조건을 깔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15만 5천 원이 바닥이지만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한동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지지 라인을 만들었던 요 자리가 대략 한 19만 5천 원 정도 자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여기 보시면 여기 구간을 네이버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는 경우에 강력한 지지 라인을 받을 수 있는 지지대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지지대고 그리고 직전의 저점 자리, 직전 저점이 18만 2천 원이거든요. 자, 18만 2천 원 자리를 이탈한다. 그럼 여기가 손절 자리가 되겠죠. 자, 항상 주식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전제를 까는 조건이 내가 시나리오를 잡은 계획한 가격대로 내려오는 경우에 그때만 매수를 한다면 아무래도 손실을 보는 확률보다는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종목마다 수익에 대한 퍼센트가 다르고 또 내가 투자한 금액마다 수익 금액이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종목을 사서 단 1%라도 수익을 자주 낼 수 있는 그런 스킬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지금은 100만원, 1000만원으로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억 단위로 투자를 할 때 그 정도의 밑바탕에 스킬을 좀 깔고 있어야 더 큰 금액을 운영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자, 네이버가 지난주에 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역대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가장 높은 실적이 나왔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7.7% 증가한 2조 4천억 달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도 컨센서스를 웃도를 만큼 좋은 영업이익을 내서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을 네이버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바닥을 찍으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네이버가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이제 AI거든요. 하이퍼 클로바라고 해서 네이버가 이제 AI 쪽에서 독보적인 강자의 플랫폼으로 발돋움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AI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오르는데 네이버가 하이퍼 클로바 X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늘 큰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지금 목표 주가를 31만 원까지 상향을 하면서 지금 좋은 뉴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을 보니까 기관 쪽에서 공격적인 투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보험, 투신, 연기금 이렇게 살펴보셔야 되는데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보일 수가 있겠죠.
자, 네이버의 기관과 외국인의 평단가, 한 달 정도의 평단가를 살펴보시면 기관 쪽에서 자, 매수가가 대략 한 19만 6천 원 정도, 외국인도 19만 6천 원 정도가 현재 평단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종목별 기관 매매 추이를 정확하게 뭐 신뢰하기보다는 기관과 외국인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데 그럼 얘네는 도대체 평단이 얼마인가 이렇게 참고하는 자료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한 19만 중반, 19만 5천 원 정도 내려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평단 정도에 맞춰지지 않나. 그래서 지금 주가가 23만 원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주가가 혹시라도 조정을 주면 이렇게 조정 주는 단계에 19만 원대 중반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현재 가격에서 한 대략 한 15% 정도 주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한번 매수의 관점을 가져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네이버를 차트를 좀 길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매물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고점 자리가 46만 5천 원. 네, 여기가 고점이었고요. 최저점이 15만 5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매물대를 보실 때는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매물대를 한번 쭉 긁어보시면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매물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매물대라고 하는 부분은 뭐 말이 거창해서 매물대지 소위 말하면 여기 구간에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즉 이 거래를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소리는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주가가 상승할 때 지금 쌓여있는 매물대 등을 굳이 이 매물대까지 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매물대 근처에 오면 일단 매도하고 주가가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시점에 재진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현명한 투자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네이버가 매물대가 1차 매물대, 매물대가 가장 쌓여있는 1차 매물대가 21만 9천 원에서 24만 8천 원이에요. 자, 보시면은 지금 1차 매물대 구간에 터치해 가고 있죠.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 만약에 네이버가 이제 30만 원을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에 있는 매물대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 주가가 이제 이렇게 강하게 뚫고 올라가면 지지받을 때 여기서 매수를 하고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면서 상단의 위에 매물대 부분에서 매도 시점을 가져봐야 하겠죠. 하지만 지금은 여기 이제 25만원 부근의 매물대를 돌파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관망을 하고 있다가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주면서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대략 한 19만원대 중반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온다. 그럼 이런 구간에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해서 보유하다가 주가 반등 나오면 여기 22만 5천원에 전략 매도하는 전략으로 접근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을 올라간다면 여기 25만원을 뚫고 다시 한번 내려올 때 24만 8천원 정도 자리에 이런 구간에 매입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확실히 주가가 매물대를 뚫고 올라갔는지를 확인하고 뚫지 못하고 내려오면 이 밑에 지지라인을 살펴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이버의 월봉 차트 한번 볼게요. 월봉 차트. 자, 월봉 차트 보시면 최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이렇게 추세를 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추세를 잘 타고 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런 소형주나 개별주랑은 다르게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가가 추세를 타고 움직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데 이 기관과 외국인이 하루에 모든 금액을 투여하지 않거든요. 지속적으로 오늘 사야 될 분량을 꾸준하게 매수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런 주가가 이 추세를 타면서 조정을 주더라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네이버가 지금 이렇게 월봉상에서도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런 추세선 하단에서 주가가 내려오는 경우에 매수 관점을 가져보시고 이렇게 추세선 상단, 이렇게 추세선 상단을 터치하는 경우에는 매도를 해야 되는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네이버가 23만 7천원, 8천원인데 지금 자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략 한 25만원 부근에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고요. 신규를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자리보다는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적어도 여기 19만 5천원 자리까지 한번 내려오면 그 지점에 맞춰서 추세선 하단에 매수하는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분봉 차트 보시면은 이 19만 5천원과 그 위에 매물대들이 보이는 부분이 자, 요 정도 매물대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20만원대가 내려오면 약간 버퍼를 두더라도 자, 요런 구간에 매수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직전에 고점 자리였던 요 자리 지금 직전 고점이에요. 직전 고점이 여기 이제 24만원인데 여기 자리에서 지금 주가가 직전 고점을 때려 맞고 지금 저항을 맞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뚫어 넘을지 아니면 저항을 맞고 결국에 떨어지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쌍봉을 만들고 떨어질지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여질 부분들이고 현재 주가의 흐름에서 내가 신규로 진입하기에는 이미 직전 고점 자리까지 주가가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에서 주가가 뛰어넘어서 올라가면 굉장히 해피하죠. 베스트죠. 하지만 꼭 내가 사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지금 직전 고점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갈 때 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기 때문에 내가 사면 그때부터 주가가 쭉 떨어지는 겁니다. 지금 사갖고 만약에 주가가 손실을 본다면 한 10% 정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니까 물론 이제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간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주가가 뚫을 수 있을지 뚫지 못하고 내려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좀 돈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구간에 조금 진득하니 가지고 있다가 이후에 주가가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네, 이런 구간에 과감하게 배팅을 해가지고 네이버를 들어가 보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이버를 매수하는 구간을 정해본다면 20만원에서 19만 5천원 네, 이 자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네이버를 매수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자리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렇게 차트를 그어 본다면 이렇게 구간이 될 것 같네요. 이런 구간 주가가 내려올 때 한번 매수의 관점을 가져보자. 일단 뭐 실적도 좋고 이번에 실적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회사 자체도 워낙 돈을 잘 벌고 탄탄한 기업이고요. 대기업이니까 아무래도 이 주식이 움직이는 속도도 굉장히 좀 느리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주가가 급락이 나오진 않으니까 너무 마음을 조바심을 갖지 말고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신 다음에 종가 기준으로 네이버가 어느 종가로 마감을 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시면서 주가 떨어진다면 이런 구간들 잊지 말고 한번 잡아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네이버 매매 전략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IT 기업으로서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특히 이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AI 관련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부각을 받으면서 증권사에서 좀 네이버에 대한 목표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제 이런 증권사의 찌라시나 뉴스를 믿을 부분이 안 되는 건 뭐냐면 걔네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뉴스를 다 내는 이유가 있고, 누군가의 세력에 의해서 주가를 띄워 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증권사에서 뭐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면서 뉴스가 나올 때 그런 뉴스에 괜히 흔들릴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주식 투자를 할 때 신뢰가 갈 수 있는 부분이 거래량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 종목에 몰려들었고 누군가가 이 종목을 사고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추세를 잘 타고 가기 때문에 이 주가의 상승의 기본적인 신호들을 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좀 숙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가가 저점이 좀 높아가져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직전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저점이 자꾸 높아진다.
자, 저점이 높아진다라는 이유는 이 바닥 구간에만 내려오면 누군가의 돈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싸게 주가를 살려고 하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또 이 거래량들이 발생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이평선들, 자, 이평선들 보이시죠? 지금 이평선들이 이게 정배열에 전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보시면 6월 달에 이평선이 좀 이렇게 모여 있다가 현재 주가가 올라가면서 결국에 이평선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과 60일이 지금 크로스 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이런 골든 크로스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평선들이 이렇게 정배열로 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지금 이평선의 이격도가 높다 보니까 아마도 주가가 조정을 주면서 이평선들이 다시 뭉쳐지는 이런 연출이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를 띄우려고 하는 누군가의 의도가 충분히 보여지고, 또 2분기 실적도 잘 나고 있는 상황에서 AI 관련으로 이슈가 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점을 주면서 주가가 조정을 준다면 내가 충분히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점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워낙 대형주들은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둔하잖아요. 천천히 움직이고 또 천천히 꾸준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 대형주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의외로 더 오래 더 많이 추세를 타고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추세를 꼭 생각을 해서 들고 가셔야 손실을 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23만 8천 원인데 내가 지금 주가가 상승하니까 뭐 이게 30만 원 갈 건데 지금 23만 원이면 싸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해서 막 달려들지 마시고 오히려 주가가 그냥 올라가면 아 주가가 올라갔구나, 뭐 내가 사지 않았는데 손실은 보지 않았네 라고 여러분들이 위로를 하시면 되고,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면 내가 생각한 대로 시나리오대로 내가 원하는 매수 타점에 매수를 하고 기다렸다가 20만원에서 19만 5천원 정도의 주가의 조정이 나온다. 그때 한번 진입을 해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접근하신다면 네이버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에는 손실을 보기보다는 19만원대에 사면 수익을 거의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워낙 수급이 많이 붙어 있고 오늘 주가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 20만원 초반 이 자리를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몰라요. 뭐 당시에 이제 이 자리도 보시면 2월 달이죠. 2월 달에도 최고점을 한번 찍고 나서 더 올라갈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 주가가 쭉 빠지면서 직전에 저점 자리였던 이 자리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자리까지 이렇게 내려온다면 여기 구간을 근거 삼고 과거에 여기에 들어가 있던 매물대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주가 조정 나오는 거 확인해서 반등 나올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네이버는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도 뭐 국내에서 SI 기업으로는 거의 탑 클래스인 기업이죠. 그리고 기업에 일단 삼성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붙어 있는 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기업으로 인식할 수 있는데요. 자, 삼성 SDS는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주가가 빠진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이 오너 쪽에서 지분을 지속적으로 팔면서 뭔가 좀 주가의 흐름이 안 좋은 흐름으로 자꾸 갔어요. 과거에도 삼성 SDS가 바닥을 찍고 주가가 이제부터 올라가려나 보다 해서 반등이 꽤 많이 나왔었는데 이렇게까지 반등이 나왔다가 이후에 주가의 하락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삼성가에서는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고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팔 수 있는 기업이 1순위가 삼성 SDS잖아요. 결국 이제 이런 경영권에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삼성 SDS에 대한 매도 물량이 대주주에서 아직도 나올 확률이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주가가 기업의 가치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진 그런 기업이죠. 자, 기업 개요를 보시더라도 삼성 SDS가 지금 퍼가 9.47에 PBR이 1.27이에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총이 굉장히 낮죠. 지금 매출액과 시총을 보시더라도 지금 매출액이 거의 시총액의 70% 정도
네, 이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 월등히 높은 그런 기업이고 뭐 돈도 굉장히 잘 버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자, 보시면 매출액이 2022년 거의 정점을 찍었고요. 올해는 매출액이 좀 적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작년에 운송, 물류 쪽에서 삼성 SDS가 코로나 이슈도 있고 이쪽에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올해는 전년도 대비해서 좀 그닥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주가가 그래도 이제 워낙 바닥을 찍었고요. 돈을 잘 버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자, 최근에 주가의 상승폭을 여러 차례 보이는 이런 장대 양봉들이 지금 다수 발생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시면 이때 7월 17일 날 9%짜리의 양봉을 쏘고 나서 주가가 밑으로 그냥 하염없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시 한번 8월 1일 날 8%짜리 양봉을 뽑고 나서 또 다음날 주가를 이렇게 떨어지고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주가의 상승과 주가의 하락을 반복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래량도 보시면 과거에 나왔던 거래량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은 거래량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자, 삼성 SDS 만약에 주가가 탄력을 받으면서 움직인다면 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여기서 이제 차트에서 흐름을 보시면 여기 주가가 2018년에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장기적인 하락이거든요. 자, 여기 이제 한 칸이 1년인데요. 대략 한 5년 정도를 장기 하락을 했어요. 가령 이런 자리에서 한 20만 원대 초반에 매수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5년간 물려있는 종목이거든요. 굉장히 악성 매물이겠죠. 자, 보시면 여기 구간에서 지금 매물대가 가장 악성 매물대가 많은 구간이 여기 구간이에요. 자, 17만 원에서 20만 원. 자, 요 사이가 가장 많은 악성 매물대들이 좀 쌓여 있는 구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지면서 여기 11만 원짜리에서 어느 정도 매물대를 쌓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을 하면서 주가가 내려올 때는 여기 밑에 구간에서는 충분히 지지 라인을 받으면서 주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뭐 기업이 워낙 좋은 기업이기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최대한 주가를 싸게 사야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과는 정반대로 가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워낙 높은 자리, 지금 현재 주가의 움직임도 보시면은 작년이죠. 작년 연말 그리고 올해 초에 주가가 대략 한 13만 원, 14만 원까지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여기 구간에 올라왔다가 밑으로 또 푹 빠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주가가 크게 상승한다고 뭐 이게 이제 20만 원 가겠다 막 이렇게 누군가의 조금 얘기에 휩싸이지 마시고 주가 내려올 때 조정을 주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싸게 매수를 해야만 최대한 수익을 끌어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 SDS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자, 기관 쪽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매도를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시장은 외국인 쪽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서, 연기금 쪽에서 특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삼성 SDS를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기관 쪽이 매도 물량이 들어온다면 주가가 밑으로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죠. 자, 삼성 SDS의 기관과 외국인의 평단가를 보시면 대략 한 12만 5천 원 정도 자리가 평단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이 기관과 외국인의 평단 자리에서 접근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야 돼요. 그래서 특히 우량주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우량주를 움직이는 부분은 수급이거든요. 수급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삼성 SDS에 내가 지금 이제 신규로 매수를 하려는 생각이 있다면 여기 12만 5천 원에서 11만 5천 원 사이인 자, 여기 구간을 내가 매입을 해서 먹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들어가야 되고 위로 올라올 때 내가 매도하는 구간은 자, 지금 오늘 이제 오버슈팅이 나왔는데 오히려 이제 13만 원에서 14만 원 올라가면 이런 구간에서 매도하는 자리로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요때 한번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내려왔을 때, 자, 요런 자리에서 매입을 하는, 그런 자리가 좋았는데, 일단 요 자리에서 매입을 못하고 주가가 이제 2차 슈팅으로 쏴서 올라갔잖아요. 자, 이렇게 N자형의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요런 자리에서는 지금 사야겠습니까, 여러분? 요런 자리는 지금 팔아야 되는 자리고요.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구간에서는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주가 떨어지면 직전에 N자형의 저점 자리인 요 자리, 자, 12만 2천 원 정도 되겠네요. 자, 요 구간에서 매수의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신다면 여기 구간에서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하시면 적어도 평단이 대략 한 12만 초반이나 11만 원 후반대, 11만 9천 원 뭐 이렇게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매수를 하신다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싸게 매수를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 SDS도 오늘 6%의 강한 상승으로 전반적인 시장과는 좀 역행하죠.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오늘 삼성 SDS 보시면 자, 하반기 실적 성장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실적주, 특히 이런 대형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나 이런 뉴스, 특히 이제 삼성 SDS는 AI 클라우드 이런 쪽에서 강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되면서 대형주 중에서도 오늘 강한 상승을 보이지 않았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점에 매수하기보다는 오늘 주가가 상승하는 부분을 근거로 생각을 해서 관심 종목에 더 두셨다가 주가 내려오면 그때 싼 가격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분봉 차트, 15분 차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주가가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거든요. 자, 우리는 추세선 하단에서 항상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리잖아요. 주가 이렇게 오버슈팅 나오고 올라갔는데 주가 내려오는 자리, 자, 여기 12만 6천 원이죠. 12만 6천 원에서 12만 1천 원짜리, 네, 이런 구간을 우선 주가가 내려왔을 때 내가 매수할 수 있는 1차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 SDS의 매매 전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사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에요.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인데 아무래도 이제 대주주 쪽에서 상속세를 내기 위한 현금 확보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대주주가 매도 물량이 수차례 나왔죠. 그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보다는 주가의 움직임이 많이 떨어졌고요. 물론 이제 기업이 삼성 SDS가 이제 고평가 논란으로 상장을 했지만 지금 이제 10만 원대 초반이잖아요. 이 자리는 아마도 이제 기업의 적정 가치에 어느 정도 부합하지 않나. 그래서 PBR이 거의 1배 정도니까 뭐 지금 자리가 높은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기는 좀 어려워요. 아마도 이제 주가가 바닥을 다지는 이런 자리들 11만 원대 초반에서 바닥을 많이 다졌고요. 아마도 이제 작년 후반부터 올해까지 대략 한 1년 정도를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바닥을 다진 부분을 근거로 생각을 하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의 상승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뭐 종합지수가 올라가면 같이 주가가 편승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당 기업은 이제 AI, 클라우드, 뭐 SI, 빅데이터 등 뭐 일단 그런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아마도 이제 이런 미래 쪽에서는 과거의 그런 제조업 같은 사양 산업이 아니라 AI를 활용한 그런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삼성 SDS가 물류 쪽, 특히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 테마도 같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산 쪽을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 물류에 대한 배송들 이런 인프라를 깔아주는 그런 기업이기도 해서 굉장히 그쪽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뉴스는 하반기에 실적이 좋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고 결국 이제 기관들이 투자 물량을 늘려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닥을 다지는 모습으로 주가가 정배열에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자 보시면 여기 이제 61선, 121선, 21선
이렇게 정배열로 쭉 깔잖아요. 정배열로 쭉 깐다는 소리는 결국에 주가를 올리겠다는 그런 의도와 지금 요 종목을 매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수익권에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봉이 지금 세 차례나 나왔는데 이후에 음봉이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떨어지는지 이렇게 주가 하락하는지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직전에 주가 슈팅 나오고 하락하고 2차 슈팅 나오고 하락하고 또 3차 슈팅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떨어질 때 그 시점을 한번 노려보자. 저는 이렇게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단 매수가 가능한 자리는 12만원 초에서 11만원 초자리, 자, 요런 자리를 한번 기다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자리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기다림의 여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실 때 내가 원하는 시나리오대로 그 자리까지 오면 사고, 오지 않으면 그냥 보내주세요. 혹시라도 매수를 하지 않으면 뭔가 크게 큰일이 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매수를 하지 않으면 반대로 손실도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급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경우에 꼭 재수없게 내가 사면 떨어져요. 그런 부분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기다림을 잘 못하시는 부분이니까 주가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떨어질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고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면 그냥 보내주시는 겁니다. 주식 투자는 이렇게 유연성을 가지고 매수를 하셔야만 손실을 보지 않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매수 타점은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조정 나오지 않고 주가가 빵빵빵빵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배는 아프겠지만 일단 손실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면서 첫 번째가 수익을 내기보다 손실을 내지 않는다거든요. 그래서 일단 손실을 내지 않은 부분은 충분히 지킬 수가 있으니까 주가 올라가는 부분 확인하시고 조정 내려오는 데까지 꼭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 올라갈 때 24만원 위로는 일단 매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 11만 5천원 자리를 이 자리를 지지라인, 저항라인으로 생각을 해서 여기 이탈하면 손절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삼성 SDS와 네이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면서 종가 기준으로만 주가를 확인하시면 이후에 주가의 움직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냥 상승하면 상승한 대로 지켜보시고 하락하면 하락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기다렸다가 매수하는 그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신다면 꾸준하게 이 시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투자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